안녕하세요. 에이베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기능 행동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이든 문제 행동이든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행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문제 행동은 약해지길 바라고요. 또 바람직한 행동은 점점 증가되고 더 발달되기를 바라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파악해서 그 기능에 기반한 행동 중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 기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적 강화입니다. 정적 강화는 사회적 정적 강화, 즉 관심, 보상 강화, 요구 물건, 그리고 자동적 정적 강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적 강화라 하면 관심, 즉 칭찬, 그 다음에 웃음, 미소를 나누는 것, 네, 이러한 그 사회적 정적 강화를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고 또 그 사회적 정적 강화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상 강화는요,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물건이 강화로 주어졌을 때 그 행동이 강화되고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적 정적 강화는 어떤 관심이나 요구사항이나 물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한 행동으로도 강화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즉, 보통은 감각에 관한 강화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상동행동인 경우에 손을 흔든다든지 머리를 흔든다든지 이런 행동인 경우에는 타인이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그 하는 행동만으로도 감각적인 추구가 즐거움이 아동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자동적 정적 강화에 속합니다. 네, 좀 어렵죠. 그리고 부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는 사회적 부적 강화 도피 그리고 자동적 부적 강화로 나뉩니다. 사회적 부적 강화는 부적 강화 자체가 어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이 증가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도피라는 것은 어떤 피하고 싶은 너무 어려운 과제나 아니면 그런 피하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사회적 부적 강화에 의해서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과제를 받았는데 하기 싫어서 이제 과제를 이제 바닥에 버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너 하기 싫구나?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지적하고 벌 주는 것처럼 아동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겠지만 아동이 원하는 건 도피였기 때문에 아동은 이후로도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학습 과제를 집어 던지던지 아니면 바닥에 쓸어버리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럴 때 사회적 부적 강화에 의해서 아동의 그 학습 과제를 던지는 행동은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자동적 부적 강화는요. 아까 자동적 정적 강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감각적인 것, 생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불쾌한 어떤 자극을 제거하고자 할 때 하는 행동이 자동적 부적 강화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 물리면 가렵잖아요. 예, 간질간질한데 그 가려운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긁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긁었더니 불쾌한 간질간질한 느낌이 사라지고 조금 시원해요. 그러면 좀 더 긁죠. 또 긁습니다. 왜냐하면 간지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긁어서 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집이나 피가 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요. 이렇게 긁는 행동의 발생이 증가되는 것.
처음에는 가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적 부적 강화에 의해서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요. 행동을 우리가 볼 때 기능적으로 볼 것이냐, 형태적으로 볼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어도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하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행동은 자신의 차례나 자신의 발언권을 얻기 위한 아주 적절한 수업 참여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업 참여 행동, 적절한 행동이 아니고 어떤 부정적 관심을 얻고자 할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손을 드는 것이 네, 그런데 선생님을 빈번하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관심을 얻고 싶어 하는 것. 네, 이럴 때는 그 행동의 기능은 부정적 관심을 얻고 싶은 사회적 정적 강화에 의해서 계속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을 볼 때는 형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중재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막 어떤 행동을 손을 흔드는 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봐야 하는데 흔드는 것만 일단 못하게 하죠. 네, 손을 묶어 놓는다든지. 네, 절대 이런 중재를 치료사들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뭐 꼭 잡고 있는다든지 그 손 흔드는 형태 자체를 이제 차단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손 흔든 거는 없어질 수 있지만 다른 곳을 흔들면서 혹은 다른 형태의 문제 행동으로 문제 행동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감각 기능이잖아요. 자동적 정적 강화, 상동 행동이. 네, 근데 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거는 계속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못하게 형태만 막는다고 해서 이 기능은 절대 바람직한 것으로 충족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을 중재를 할 때는 먼저 기능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기능을 같은 기능의 바람직 행동을 찾아서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능 기반의 중재이고 그 기능 기반의 중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다루는 행동 기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입과 예방에서 기능행동 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건, 문제행동, 후속결과. 네, 선행사건에 의해서 문제행동이 발생이 되고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후속결과에 의해서 문제행동은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ABC의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행동을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ABC에서 비문제행동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A와 C를 조정을 함으로써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선행사건이잖아요. 선행사건은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었는데 그것을 문제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A 부분은 동기 조작이나 변별 자극을 변경해 줌으로써 문제행동의 발생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되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의자만 보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자를 아예 위치를 바꿔서 잘 보관해 놓는 것도 변별 자극 변경을 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밥을 잘 안 먹는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 시간 한 2시간 전부터는 어떤 간식도 먹이지 않는 것. 이거는 동기 조작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문제 행동의 발생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짜증으로 그냥 막 텐트럼만 이렇게 발생하던 아동에게는 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직 발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물 카드를 물 카드를 이렇게 포인팅만 해도 물을 제공해주는 이런 대체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행동으로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끔 소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과 변인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을 얻으려고 과장된 몸짓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거입니다. 그래서 관심 소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강하게 이렇게 꼬집었을 때 선생님이 아야 하고 부정적 관심을 주는 것이 좋아서 계속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꼬집었을 때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물론 선행사극에서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문제 행동으로 얻어졌던 결과들이 얻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C에 해당하는 후속결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수도가에 가서 물로 손을 씻기를 요구를 합니다. 아동에게. 그런데 이 아동은 물로 손 씻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아동이에요. 네, 그래서 막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랑이를 하다가 손 씻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밥을 먹게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더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로 손 씻기 싫었는데 내가 좀 울었더니 안 씻어도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부적 강화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을 중재를 위해서 잘 살펴보니까 이 아동은 물로 손 씻는 것 자체가 혐오 자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 물을 싫어하고 손 씻는 거 싫어하고 이 자극이 갑자기 차갑게 되는 여러 불쾌한 자극이 아동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예민하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A 전략 선행사건에 속한 그런 전략으로는 먼저 물 말고 요즘 손세정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대체 자극으로 변별 자극을 변경해 줍니다. 네, 그리고 아동이 어떤 텐트럼으로 짜증으로 손 씻는 거를 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촉구를 많이 줘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비선호 활동을 하다가 아동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호 활동을 하다가 이 손 씻는 이 선세정대로 하는 활동을 하게끔 해서 비선호 활동을 이 손세정대로 손 씻는 행동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결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것은 후속 결과 변임에 해당하는 중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데요. 이 쿠퍼 책에는 나중에 라는 의사소통 카드를 활용을 해서 자신이 지금 씻고 싶진 않고 나중에 씻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이제 손을 씻어야 하면 그냥 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는 카드는 이제 잠시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해서 조금 순서를 뒤로는 줄 서 있는 순서를 뒤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자꾸 도피로 인해서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재가 잘못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아동은 계속해서 때렸음으로써 이제 이것을 거부를 하는데요. 이때 이 아동에 대한 중재 방법으로 타임아웃을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이는 손을 씻지 않고 방구석에 있는 의자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 식사 준비나 이런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아동은 제외가 됩니다. 아동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손을 씻는 행동을 시키려고 했던 중재였는데 앞으로도 손을 씻지 않고 때를 씀으로써 모든 일과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역으로 잘못 강화되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행동평가는 이러한 잘못된 중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문제 행동이 예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에 더 자주 강화를 시켜주고요. 휴식시간을 제공해주고 또 원하는 것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능행동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